왜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옷 좀 편하게 입었다고, 차림새가 수수하다고 깔보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죠? 화나고 서러운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답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미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가르침만 하면 그 어떤 무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조용한 아침,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문득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깔끔한 양복에 가죽 구두를 신은 할아버지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합니다. 반면 편한 운동복 차림의 할아버지께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연륜을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백화점에 갔을 때, 은행에 갔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옷차림 하나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를 느끼신 적 말입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님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세상은 참 야속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잠시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가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과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게 되어 있느니라.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라.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니 겉모습에만 머물러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라. 그러나 그것은 안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밖을 꾸미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옷차림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마치 밭을 가꾸기 전에 농기구를 손질하듯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그 물결은 잠시 후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남의 평가도 이와 같으니 일시적인 물결일 뿐이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연못의 깊이이니 그대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맑은가 하는 것이니라. 이 비유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과 평가는 수면에 일어나는 잠깐의 물결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참화를 견디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의 발전을 함께 일궈온 그 귀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비단 옷 한 벌보다 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백거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꽃은 반드시 붉지 않아도 되고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하루를 소중히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제사상을 차리듯 정성스럽게, 그러나 부담 없이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셔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도덕 법칙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변해도 내면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세월의 맛을 품듯 우리의 영혼도 세월과 함께 익어갑니다. 셋째,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가족, 이웃,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궁에도 절개를 잃지 않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멋입니다. 비단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손자를 돌보실 때의 그 세심함, 텃밭을 가꾸실 때의 그 정성, 이웃과 나누실 때의 그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옛 선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니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검소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방식 아니었습니까? 보리밥에 된장찌개로도 행복했던 시절, 누더기 같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해서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면 어떨까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라. 마음이 바르면 옷이 남루에도 빛이 나고 마음이 흐리면 비단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느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갔을 때 깔끔한 옷차림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던 직원이 평범한 차림의 어르신에게는 무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 들어서면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점원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이 든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시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재를 찾은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대접받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 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병폐이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천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쌓아온 품격이니라. 천 조각이 어찌 사람의 진가를 가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정약용 선생의 저서인 다산 시문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동안 청렴 결백한 삶을 사셨고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학문과 실천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왜 겉모습에 흔들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화려한 옷, 좋은 차, 큰 집,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 즉 성품과 지혜와 따뜻함은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보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맑은 물처럼 표면만 봐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덕과 지혜에 있느니라. 옷 한 벌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헌신하셨고 가정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인내를 배우셨고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모두 겪으며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런 삶의 무게와 깊이가 어찌 옷 한 벌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자는 그 의로움으로 평가받고 소인은 그 이익으로 평가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람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품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자께서도 도덕경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려한 것은 쉽게 시들지만 소박한 것은 오래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은 금방 빛이 바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자체가 이미 귀한 것입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시절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이겨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효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은 그 어떤 명투목보다, 그 어떤 비싼 차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소나무가 온실 속의 화려한 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전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생을 죄인으로 바라볼 때도 선생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이 얕은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깊은 바다를 얕은 우물로 재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사구시, 즉 실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도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진정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가꾸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가까이 하셨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듦의 진정한 의미이고 시간이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덕을 쌓아야 하며 덕이 쌓일수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입니다. 억지로 얻는 존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벌과 나비를 자연스럽게 불러들이듯 아름다운 품격은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철학자 간디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의 순수함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옷차림보다는 자신의 표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얼굴, 평화로운 눈빛,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치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수십 년을 살아온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내면의 중심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외출할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되 옷의 값이나 브랜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만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인사말이 고급 백화점 직원의 형식적인 친절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것일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소박한 차림의 어르신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가 화려한 강연장에서 듣는 유명 강사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명품 옷이나 비싼 물건을 선물하려 할 때 그 마음은 고맙게 받되 물질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정원을 가꾸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깊이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쌓아온 품격이니 천조각이 어찌 그것을 가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귀한 분들입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으로 품격 있고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은행에 갔을 때와 단정한 옷을 입고 갔을 때 직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아니면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옷차림 하나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자주 생기고 마음이 서운하고 쓸쓸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의 서재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겪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제 관청에 일이 있어 갔는데 제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아전들이 저를 하찮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다른 양반에게는 공손히 대하더군요. 저도 학문을 닦고 도를 배우는 사람인데 겉모습 하나로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잠시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얕고 마음씨도 교만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더 분해할 이유가 있겠구나. 하지만 제자야, 잠깐 생각해보자. 그 아전들이 화려한 옷에 절하는 것은 옷에 절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권세에 절하는 것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권세에 절하는 것이겠죠? 정약용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힘과 이익을 보는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네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옷이란 것은 원래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옷을 신분과 권세의 표시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 존중받고 소박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냐?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한 나무는 겉껍질이 매끄럽고 윤이 나서 보기에 아름다웠다. 다른 나무는 껍질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볼품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나무를 칭찬하고 못생긴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아름다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쓰러지고 말았다. 반면 못생긴 나무는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바람을 이겨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시군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제자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대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게다가 편한 옷차림을 하면 더욱 그런 대우를 받게 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얕고 피상적일 뿐이죠.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다산문집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셨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요. 즉,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말과 행동이 경박하면 천한 사람이고, 비록 소박한 옷을 입어도 언행이 바르고 마음이 깊으면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들의 피상적인 판단에 마음 상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하찮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죠. 마치 구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구슬을 돌멩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슬이 돌멩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어두운 것이죠. 둘째,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이런 내면의 깊이는 어떤 화려한 옷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셋째, 외면과 내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와 장소에 맞는 반정한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치 집을 지을 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하듯이요. 넷째, 진정한 품격은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화가 나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이것은 옷차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약용 선생님께서 창밖의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 아름답지만 곧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나무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절처럼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너는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내면을 더욱 깊이 가꾸는데 힘써라. 창문을 닫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네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설령 세상이 끝까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알고 네 자신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서러움과 무시는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가치까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옷이나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언행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요. 즉,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치의 하락으로 받아들이면 괴롭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얕은 안목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죠.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이 진정한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더욱 깊은 빛을 내듯이 내면의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아직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훈장이다. 나는 이 세월을 헤쳐나온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요. 또한 옷을 고를 때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셨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도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범약용 선생님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지만 내면은 점점 더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잘못된 시선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옷 좀 편하게 입었다고 차림새가 수수하다고 깔보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죠? 화나고 서러운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답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미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가르침만 하면 그 어떤 무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조용한 아침,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문득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깔끔한 양복에 가죽 구두를 신은 할아버지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합니다. 반면 편한 운동복 차림의 할아버지께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연륜을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백화점에 갔을 때, 은행에 갔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옷차림 하나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를 느끼신 적 말입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님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세상은 참 야속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잠시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가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과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게 되어 있느니라.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라.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니 겉모습에만 머물러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라. 그러나 그것은 안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밖을 꾸미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옷차림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마치 밭을 가꾸기 전에 농기구를 손질하듯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그 물결은 잠시 후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남의 평가도 이와 같으니 일시적인 물결일 뿐이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연못의 깊이이니 그대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맑은가 하는 것이니라. 이 비유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과 평가는 수면에 일어나는 잠깐의 물결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참화를 견디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의 발전을 함께 일궈온 그 귀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비단 옷 한 벌보다 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백거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꽃은 반드시 붉지 않아도 되고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하루를 소중히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제사상을 차리듯 정성스럽게, 그러나 부담 없이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셔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도덕 법칙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변해도 내면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세월의 맛을 품듯 우리의 영혼도 세월과 함께 익어갑니다. 셋째,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가족, 이웃,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궁에도 절개를 잃지 않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멋입니다. 비단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손자를 돌보실 때의 그 세심함, 텃밭을 가꾸실 때의 그 정성, 이웃과 나누실 때의 그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옛 선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니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검소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방식 아니었습니까? 보리밥에 된장찌개로도 행복했던 시절, 누더기 같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해서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면 어떨까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라. 마음이 바르면 옷이 남루에도 빛이 나고 마음이 흐리면 비단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느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갔을 때 깔끔한 옷차림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던 직원이 평범한 차림의 어르신에게는 무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 들어서면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점원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이 든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시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재를 찾은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대접받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 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병폐이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천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쌓아온 품격이니라. 천 조각이 어찌 사람의 진가를 가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정약용 선생의 저서인 다산 시문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동안 청렴 결백한 삶을 사셨고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학문과 실천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왜 겉모습에 흔들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화려한 옷, 좋은 차, 큰 집,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 즉 성품과 지혜와 따뜻함은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보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맑은 물처럼 표면만 봐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덕과 지혜에 있느니라. 옷 한 벌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헌신하셨고, 가정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인내를 배우셨고,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모두 겪으며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런 삶의 무게와 깊이가 어찌 옷 한 벌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자는 그 의로움으로 평가받고 소인은 그 이익으로 평가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람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품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자께서도 도덕경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려한 것은 쉽게 시들지만 소박한 것은 오래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은 금방 빛이 바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자체가 이미 귀한 것입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시절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이겨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효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은 그 어떤 명투목보다, 그 어떤 비싼 차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소나무가 온실 속의 화려한 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전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생을 죄인으로 바라볼 때도 선생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이 얕은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깊은 바다를 얕은 우물로 재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사구시, 즉 실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도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진정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가꾸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가까이 하셨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듦의 진정한 의미이고 시간이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덕을 쌓아야 하며 덕이 쌓일수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입니다. 억지로 얻는 존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벌과 나비를 자연스럽게 불러들이듯 아름다운 품격은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철학자 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의 순수함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옷차림보다는 자신의 표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얼굴, 평화로운 눈빛,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치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수십 년을 살아온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내면의 중심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외출할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되 옷의 값이나 브랜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만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인사말이 고급 백화점 직원의 형식적인 친절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것일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소박한 차림의 어르신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가 화려한 강연장에서 듣는 유명 강사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명품 옷이나 비싼 물건을 선물하려 할 때 그 마음은 고맙게 받되 물질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정원을 가꾸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에 의미와 기쁨을 더해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단감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깊이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쌓아온 품격이니 천조각이 어찌 그것을 가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귀한 분들입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으로 품격 있고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은행에 갔을 때와 단정한 옷을 입고 갔을 때 직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아니면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옷차림 하나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자주 생기고 마음이 서운하고 쓸쓸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의 서재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겪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제 관청에 일이 있어 갔는데 제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아전들이 저를 하찮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다른 양반에게는 공손히 대하더군요. 저도 학문을 닦고 도를 배우는 사람인데 겉모습 하나로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잠시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얕고 마음씨도 교만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더 분해할 이유가 있겠구나. 하지만 제자야, 잠깐 생각해보자. 그 아전들이 화려한 옷에 절하는 것은 옷에 절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권세에 절하는 것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권세에 절하는 것이겠죠? 정약용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힘과 이익을 보는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네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옷이란 것은 원래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옷을 신분과 권세의 표시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 존중받고 소박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냐?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한 나무는 겉껍질이 매끄럽고 윤이 나서 보기에 아름다웠다. 다른 나무는 껍질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볼품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나무를 칭찬하고 못생긴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아름다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쓰러지고 말았다. 반면 못생긴 나무는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바람을 이겨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시군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제자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대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게다가 편한 옷차림을 하면 더욱 그런 대우를 받게 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얕고 피상적일 뿐이죠.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다산문집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셨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요. 즉,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말과 행동이 경박하면 천한 사람이고, 비록 소박한 옷을 입어도 언행이 바르고 마음이 깊으면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들의 피상적인 판단에 마음 상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하찮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죠. 마치 구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구슬을 돌멩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슬이 돌멩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어두운 것이죠. 둘째,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이런 내면의 깊이는 어떤 화려한 옷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셋째, 외면과 내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와 장소에 맞는 반정한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치 집을 지을 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하듯이요. 넷째, 진정한 품격은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화가 나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이것은 옷차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약용 선생님께서 창밖의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 아름답지만 곧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나무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절처럼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너는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내면을 더욱 깊이 가꾸는데 힘써라. 창문을 닫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네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설령 세상이 끝까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알고 네 자신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서러움과 무시는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가치까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옷이나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언행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요. 즉,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치의 하락으로 받아들이면 괴롭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얕은 안목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죠.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이 진정한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더욱 깊은 빛을 내듯이 내면의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아직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훈장이다. 나는 이 세월을 헤쳐나온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요. 또한 옷을 고를 때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셨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도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엄약용 선생님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지만 내면은 점점 더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잘못된 시선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옷 좀 편하게 입었다고 차림새가 수수하다고 깔보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죠? 화나고 서러운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답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미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가르치만 하면 그 어떤 무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조용한 아침,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문득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깔끔한 양복에 가죽 구두를 신은 할아버지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합니다. 반면 편한 운동복 차림의 할아버지께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연륜을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백화점에 갔을 때, 은행에 갔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옷차림 하나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를 느끼신 적 말입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님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세상은 참 야속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잠시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가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과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게 되어 있느니라.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라.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니 겉모습에만 머물러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라. 그러나 그것은 안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밖을 꾸미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옷차림을 정갈하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옷차림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마치 밭을 가꾸기 전에 농기구를 손질하듯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그 물결은 잠시 후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남의 평가도 이와 같으니 일시적인 물결일 뿐이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연못의 깊이이니 그대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맑은가 하는 것이니라. 이 비유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들의 시선과 평가는 수면에 일어나는 잠깐의 물결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참화를 견디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의 발전을 함께 일궈온 그 귀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비단 옷 한 벌보다 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백거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꽃은 반드시 붉지 않아도 되고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하루를 소중히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제사상을 차리듯 정성스럽게, 그러나 부담 없이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셔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도덕 법칙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변해도 내면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세월의 맛을 품듯
우리의 영혼도 세월과 함께 익어갑니다. 셋째,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가족, 이웃,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궁에도 절개를 잃지 않고 부에도 교만하지 않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멋입니다. 비단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손자를 돌보실 때의 그 세심함, 텃밭을 가꾸실 때의 그 정성, 이웃과 나누실 때의 그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옛 선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니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검소함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방식 아니었습니까? 보리밥에 된장찌개로도 행복했던 시절, 누더기 같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해서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면 어떨까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라. 마음이 바르면 옷이 남루해도 빛이 나고 마음이 흐리면 비단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느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음행이나 관공서에 갔을 때 깔끔한 옷차림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던 직원이 평범한 차림의 어르신에게는 무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 들어서면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점원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이 든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시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재를 찾은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대접받고 평범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합니다. 나이 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병폐이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천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쌓아온 품격이니라. 천조각이 어찌 사람의 진가를 가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정약용 선생의 저서인 다산 시문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평생 동안 청렴결백한 삶을 사셨고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학문과 실천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왜 겉모습에 흔들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화려한 옷, 좋은 차, 큰 집,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 즉 성품과 지혜와 따뜻함은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보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의 맑은 물처럼 표면만 봐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덕과 지혜에 있느니라. 옷 한 벌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헌신하셨고 가정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인내를 배우셨고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모두 겪으며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런 삶의 무게와 깊이가 어찌 옷 한 벌의 가치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의로움으로 평가받고 소인은 그 이익으로 평가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람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품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자께서도 도덕경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려한 것은 쉽게 시들지만 소박한 것은 오래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은 금방 빛이 바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자체가 이미 귀한 것입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시절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이겨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효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은 그 어떤 명토목보다, 그 어떤 비싼 차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소나무가 온실 속의 화려한 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전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선생을 죄인으로 바라볼 때도
선생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이 얕은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깊은 바다를 얕은 우물로 재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사구시, 즉 실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도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진정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가꾸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가까이 하셨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듦의 진정한 의미이고 시간이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덕을 쌓아야 하며 덕이 쌓일수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입니다. 억지로 얻는 존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벌과 나비를 자연스럽게 불러들이듯 아름다운 품격은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철학자 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의 순수함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옷차림보다는 자신의 표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얼굴, 평화로운 눈빛,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치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수십 년을 살아온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내면의 중심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외출할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되 옷의 값이나 브랜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만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인사말이 고급 백화점 직원의 형식적인 친절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것일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소박한 차림의 어르신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가 화려한 강연장에서 듣는 유명 강사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명품 옷이나 비싼 물건을 선물하려 할 때 그 마음은 고맙게 받되 물질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정원을 가꾸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단감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깊이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평생 쌓아온 품격이니 천조각이 어찌 그것을 가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귀한 분들입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으로 품격 있고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은행에 갔을 때와 단정한 옷을 입고 갔을 때 직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아니면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옷차림 하나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자주 생기고 마음이 서운하고 쓸쓸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의 서재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겪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제 관청에 일이 있어 갔는데 제 낡은 옷차림을 보더니 아전들이 저를 하찮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다른 양반에게는 공손히 대하더군요. 저도 학문을 닦고 도를 배우는 사람인데 겉모습 하나로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잠시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얕고 마음씨도 교만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더 분해할 이유가 있겠구나. 하지만 제자야, 잠깐 생각해보자. 그 아전들이 화려한 옷에 절하는 것은 옷에 절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권세에 절하는 것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권세에 절하는 것이겠죠? 정약용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힘과 이익을 보는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네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옷이란 것은 원래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옷을 신분과 권세의 표시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 존중받고 소박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냐?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한 나무는 겉껍질이 매끄럽고 윤이 나서 보기에 아름다웠다. 다른 나무는 껍질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볼품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나무를 칭찬하고 못생긴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아름다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쓰러지고 말았다. 반면 못생긴 나무는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바람을 이겨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시군요. 겉모습보다 내면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제자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대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게다가 편한 옷차림을 하면 더욱 그런 대우를 받게 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얕고 피상적일 뿐이죠.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다산문집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기셨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요. 즉,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말과 행동이 경박하면 천한 사람이고, 비록 소박한 옷을 입어도 언행이 바르고 마음이 깊으면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들의 피상적인 판단에 마음 상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하찮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죠. 마치 구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구슬을 돌멩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슬이 돌멩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어두운 것이죠. 둘째,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이런 내면의 깊이는 어떤 화려한 옷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셋째, 외면과 내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와 장소에 맞는 반정한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치 집을 지을 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하듯이요. 넷째, 진정한 품격은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화가 나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이것은 옷차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약용 선생님께서 창밖의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 아름답지만 곧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나무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박혀 있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절처럼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너는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내면을 더욱 깊이 가꾸는데 힘써라. 창문을 닫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네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설령 세상이 끝까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알고 네 자신은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서러움과 무시는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가치까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옷이나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언행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요. 즉,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치의 하락으로 받아들이면 괴롭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얕은 안목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죠.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을 대하는 너그러운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 이런 것들이 진정한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더욱 깊은 빛을 내듯이 내면의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아직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훈장이다. 나는 이 세월을 헤쳐나온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요. 또한 옷을 고를 때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셨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도 더욱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엄약용 선생님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지만 내면은 점점 더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잘못된 시선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